많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채소는 자기 손에 이만큼 정도를 하루에 드시는 양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과일을 드시겠다 하면은 블랙베리나 블루베리 같은 거 탄수화물로 단독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에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포만감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거를 드시면 좋겠거든요.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사일까요? 네, 당뇨란 피 속에 포도당이 과하게 올라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소변에서도 당이 검출됩니다. 혈당은 대부분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정상이라면 인슐린으로 조절하게 되죠. 그런데 당뇨는 이 조절 능력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식사로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양과 종류가 식후 혈당 곡선을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당뇨의 가장 큰 문제는 또 합병증이 있죠. 당뇨성 망막변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같은 것들입니다.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혈당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고당질 식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요법을 잘 지킨다면 혈당 수치 조절을 하는 것 플러스 합병증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면 탄수화물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예 안 먹어야 하는 건가요? 네, 무조건적인 탄수화물 제한은 아니고요. 핵심은 조절하는 겁니다. 뇌, 적혈구, 신장 안의 수질 부위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사용해요. 혈당 개선을 위해서 총 탄수화물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은 필요한데요.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 제한은 필수 영양소가 결핍되고 또 저혈당, 케톤산증 위험을 초래해요. 그래서 기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피로를 느끼게 되죠. 특히 SGLT2 억제제라고 해서 포시가, 자디앙이라는 약들이 있는데요. 요거 복용하시는 분들, 또 영양불량 위험이 높은 분들, 고령자, 임산부, 수유부 이런 분들한테는 더 탄수화물 제한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흰쌀, 설탕, 빵 이런 건 줄이시고요. 복합 탄수화물로 현미, 귀리, 콩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당뇨에 안 좋은 음식들이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네, 건강식인 줄 알았는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과일 주스예요. 사람들이 과일이 좋다고 해서 자꾸 과일을 그냥 먹고 싶은데 그냥 먹기 싫으니까 이제 주스로 갈린 걸 먹게 되거든요. 근데 과일은 사실 당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당이 들어있어요. 생과일 형태로 적정량 섭취는 괜찮지만 이걸 농축해서 드시는 경우에 혈당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귀한 것을 한 병에 담았습니다 하는 농축 인삼음료를 드셨다. 근데 이게 쓴맛 나는 것보다 단맛이 더 난다 하면 이 단맛이 나는 홍삼 농축액은 식품 제조나 조리 과정에서 첨가당, 대체당, 또 인공 감미료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음료수 하나를 마셔도 여러 가지 따지면서 사는 게 힘드시니까 당뇨의 위험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시판 음료 말고 평소에 물을 좀 마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자하고 고구마도 GI 수치라는 걸 높입니다. GI 수치가 뭐냐면요.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당 지수를 말하는데요. 포도당 50g 섭취할 때 혈당이 얼만큼 올라가냐를 100으로 보고 다른 식품 탄수화물 같은 양인 50g을 섭취해서 혈당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 그 속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GI가 44에서 61, 감자는 70에서 95 정도로 혈당을 더 높이는 게 사실 감자고요. 고구마는 100g당 약 86kcal, 감자는 100g당 77kcal로 칼로리가 더 높은 거는 고구마입니다. 둘 다 적은 양이면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과잉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조리법도 중요한데요. 고구마도 혈당을 덜 올린다고는 하지만 고구마를 굽거나 말랭이로 하면 GI 지수가 더 올라가고요. 감자도 버터 감자, 감자튀김 이런 형태로 드신다면 GI가 더 높아지고 칼로리도 높아집니다. 혈당 관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네, 탄수화물로 단독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상승을 완화하려면 식사의 구성을 달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탄수화물로 드신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류, 콩류, 채소 섭취로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시고 또 나쁜 탄수화물로 알려진 정제 탄수화물, 흰쌀, 밀가루, 설탕, 라면 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피하거나 줄이시는 게 좋겠죠.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에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으로 포만감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단백질이라면 계란, 생선, 두부, 견과류 등이 있겠고요. 식사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 먼저 드시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좋은데요. 채소에 든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줄입니다. 또 단백질과 지방은 위 흡수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좋고요. 식사 시간은 오래 씹어서 최소
15에서 20분은 드셔야 되고 또 너무 빠르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여러 번 씹고 천천히 드십시오. 근육 수축은 인슐린과 독립적으로 포도당의 흡수를 증가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후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걷기 등을 통해서 혈당을 낮추시라는 말입니다. 늦은 저녁에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먹는다. 대표적으로 하면은 밤에 라면 먹고 자는 건데요. 최악입니다.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혈당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당뇨 환자가 놓치기 쉬운 저혈당 신호는 무엇일까요? 네, 저혈당인데 놓치기 쉬운 신호는요. 갑작스럽게 피곤하고 집중력이 저하, 또 졸리고 배고픔 등을 느끼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되면 식은땀이 나고 불안감, 손떨림, 그리고 의식 혼미까지 갑니다. 인슐린이나 경구혈당 강화제를 용량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식사를 걸렀다, 식사량이 줄었다, 아니면 과다하게 운동을 했다, 과음을 했을 경우에 저혈당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설탕이나 꿀 한 숟가락이라고 하는데 꿀 한 숟가락이라고 하면은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설탕 한 숟가락보다 꿀 한 숟가락의 밀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요구르트 작은 거 한 병 정도, 아니면 주스나 탄산음료를 200ml 정도, 그 다음에 사탕 3, 4개 이런 거가 급격하게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단순당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지고 다니시기에는 사탕이 좋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시라면 혹시 모를 저혈당에 대비해서 사탕을 몇 개씩 갖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시는 식사법이나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환자라면은 탄수화물은 그냥 단순 탄수화물 말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이 좋아요. 통곡류, 콩류, 채소 위주고요. 또 흰쌀, 밀가루, 설탕, 라면 이런 것들은 피하거나 줄이셔야겠죠. 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하면 혈당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연어, 고등어, 꽁치, 참치, 멸치,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을 드신다면 오메가3 등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과일, 또 김, 미역 등 해조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호두 등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특정 미량 영양소하고 그 보충제의 효과를 맞추기보다는요. 통곡류, 콩류, 채소 이런 거랑 생과일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보충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메트포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당뇨 환자들이 제일 많이 처방받는 건데요. 제품명으로는 다이아백스나 메트포민 서방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런 약을 장기적으로 드실 때는 비타민 B12 결핍이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메트포민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신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빈혈이 있다, 말초 신경병증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러신 분은 비타민 B12 보충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또 금주가 필요해요. 인슐린이나 인슐린 분비 촉진제인 설포닐 유레아 계열의 아마린이나 디아미크론, 또 메글리티나이드 계열의 노보넘, 파스틱 이런 거 드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적절한 음식 섭취 없이 음주를 하시면 심한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적절한 식사와 함께 음주를 하시고요. 음주 전후에는 혈당을 자주 측정해서 저혈당 생기는 것을 꼭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과일 섭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식사든지 과일하고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요. 사실 채소는 많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채소는 자기 손에 이만큼 정도를 하루에 드시는 양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과일은 무조건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과당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드시겠다 하면은 당분이 적은 걸로 드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아보카도 같은 거나 아니면은 토마토 있죠? 토마토는 과일은 아니고 야채긴 하지만 이런 종류로 해서 당을 올리지 않는 걸로, 그리고 베리류가 있습니다. 베리류 같은 것 중에서 블랙베리나 블루베리 같은 거 이런 베리류로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과일은 너무 또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채소는 많이 드십시오.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잡곡밥,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두부나 된장 이런 거를 드시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침을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안 드시면은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무 많은 걸 드실 필요는 없고 잡곡밥이나 아니면 된장, 두부, 콩, 야채, 나물 있죠? 이런 거를 같이 드시면 좋고요. 저는 사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하고 있는데요. 당뇨 환자는 간헐적 단식을 해서 아침을 만일에 안 드신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복 시간이 길어졌을 때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아침에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약사 일을 한 지 20년째인 염혜진 약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강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미라클 루틴 오늘부터 나는 갑으로 삽니다. 지금 당신이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영양제 특강, 이 약 같이 먹어도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적의 장수 식사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쓰고 강의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들을 만나다 보니까 병원에서 만나는 분들은 이제 아파서 오셔서 그런지 기운도 없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는 거죠. 근데 강의를 가서 만나면 비슷한 나이대인데도 젊고 활력이 넘치세요. 그래서 이게 젊다고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있다고 다 아픈 것도 아니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적절한 영양제를 어떻게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다른 거를 느끼게 됐어요. 병이 있더라도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노화가 더뎠고요. 노화가 축적이 돼서 우리 노쇠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쉽게 피로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노화가 축적돼서 노쇠로 가는 걸 막아야 돼요.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100세 시대에 안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프긴 아픈데 이 아픈 몸을 어떻게 잘 유지해서 우리가 쭉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유병장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의 세 가지가 뭐냐? 음식, 약,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식품이에요. 내가 매일 무엇을 먹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 강의 가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영양제 먹는데 뭐 잘 모르겠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식사 제대로 안 하시면서 영양제 먹으면 제가 효과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제가 강의에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건강하게 식사를 하자.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라도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든 진짜 식사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 식사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 영양제로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정말 너무 아파. 그럴 때는 약을 먹으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식품, 영양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 특강이라는 책에는 영양제를 바르게 먹는 법,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제대로 먹을 수 있냐, 뭐 암 예방 영양제가 있다고 비싸게 사신 분들 많이 봤고요. 또 임신이 안 된다고 영양제 샀다는데 다 그게 영양제가 아니라 그냥 식품인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이 약 같이 먹어도 돼요라는 책에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일반 약품에 대한 선택을 제가 다루었어요. 어떤 약을 먹는 것이 좋나, 어떤 약을 바르는 것이 낫나 그 구분을 해드렸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매일 먹는 식사, 이걸 놓치고 약이나 영양제를 드신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적의 장수 식사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링크 누르시면 제 건강 솔루션 3종 세트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약과 영양제와 식품 이 세 가지를 아우르면서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